예, 저기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그 도로. 그 있죠? 도로. 이제 그 별도 프린터 참조인데요. 예, 그 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감정평가상 도로. 우리가 그 건축법상 또는 뭐 도로법상 도로하고 저희 감정평가상 도로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그 도로는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가치 형성 요인 중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대한 값어치가 1차적으로 저희 평가사들이 판단할 때 물론 이제 같은 용도 지역 내에 다른 동일한 조건이 다 공법상 제한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 중에 가장 가격에 결정을 미치는 큰 요인이 바로 뭐다는 얘기죠? 도로라는 얘기예요. 도로 전면 도로의 폭이 얼마냐, 즉 맹지냐, 도로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 이게 차도예요, 차도. 실제로 차가 지나다니는 차도. 차도고 여기 이제 여러분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 여기 저기 서울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면 실제 차가 지나다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그죠? 감정평가상 도로 인도 포함이에요. 인도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범면들이 있을 수 있죠. 범면들이. 경사지들. 이렇게 범면들. 이건 제외고요. 이거는 제외. 그래서 감정평가상 도로라는 것은 인도를 포함한 차도까지가 도로예요. 그러면 이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몇 미터짜리 도로는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평가사들이나 아니면 행정구역상 도로가 있는데 행정상. 자, 그 동그라미 1번은 뭐 넓은 도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오늘은 저기 뭐 이 도로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공부를 해가는 그것보다 느낌만 받아가는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예, 여기에 대한 거 자세한 건 이제 공부하실 때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 1단지란 말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시나? 1차 때 하나요? 1단지라는 말 쓰나요? 학원론에서? 안 나오죠? 건축법에서 나오죠? 건축법에서. 그 공간 뭐 거기서도 나오죠? 예.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뭐 1단지라는 거 뭐 저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3번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범면 비탈면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 공사 중인 도로는 도로로 간주하나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바 도로와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땅은 도로에 접해 있다, 안 접해 있다? 안 접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출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출입이.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농사 지으신 분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잠깐 딱 세워가지고 딱 그 뭐예요 저기 그 가드레일 딱 건너가지고 농사 짓고 가드레일 딱 넘어가가지고 내 땅은 광대로야. 도로 엄청 큰 게 붙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왜?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잠깐 세우면 돼. 근데 그거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얘기인 거고, 그 땅을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예, 개발이 안 돼요. 또 아마 고속 잡도구역에 저쪽에 돼 있을 겁니다. 그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뭐 확장 예정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제 뒤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폭에 대한 분류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왔으니까 이거 하나를 외우고 갈까요? 뭐 간단한 거니까. 8, 1, 2, 2, 5.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숫자만. 8m, 12m, 25m. 8, 1, 2, 2, 5. 요걸로 해가지고 도로의 이름이 결정이 돼요. 8m 밑에 이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단 세로라고 불러요. 세로. 그리고 8에서 12m 사이를 우리가 소로라고 그래요. 소로. 12에서 25m를 중로라고 하고 25 이상을 광대로라고 해요. 광대로. 네. 한 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편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왕복 개념이에요. 왕복 개념. 왕복 개념입니다. 왕복 차선.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광화문 있죠?
광화문 저기 뭐 시청에서 저기 광화문 가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뭡니까 뭐 세종대왕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아니면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로 있는 데 있잖아요. 시내 중심 거기가 몇 차선이더라. 그 대충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5m 정도면은 한 6차 48에 32니까 46에 24 한 6차선 정도? 왕복 6차선. 그러니까 편도 한 3차선. 3차선 그 정도 되는 것들은 다 뭐다? 광대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광대로라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그 감정평가상 이제 세분을 해놨어요. 세분을. 제일 밑에부터 한번 보죠. 제일 밑에서부터 보죠. 맹지라고 돼 있죠. 맹지.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쓸모가 없다. 즉 개발이 안 된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뭐를 확보해야 된다?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가 이제 쭉 나뉘죠. 4개로. 세로가, 세각가, 세로불, 세각불. 나뉘죠? 이제 이런 겁니다. 세로가라는 것이 이제 도로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그림으로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세로도 중로고. 자, 도로가요. (8m) 미만인 자 이렇게 이게 토지가 있어요. 이거 토지가 자 토지가 있어요. 여기 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6m래요. 6m. 그럼 뭐란 얘기예요? 세로 한 면이에요. 세로 한 면. 또는 우리가 그냥 세로가라고 그래요. 세로가가 세로 한 면이에요. 세가라고 불러요. 세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몇 미터 미만? 8m 미만이잖아요. 8m 미만. 그죠? 그리고 이제 세각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세각가는 도로가요. 가시다 보면 도로가 뭐 3차선이 됐든 4차선을 그려버릴까요? 4차선이 아니라 사거리로 그려버릴게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거리가. 그죠?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에 딱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그럼 도로가 얘가 몇 면에 접해 있어요? 2면에 접해 있죠. 이쪽 면에도 접해 있고 이쪽 면에도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아무튼 8m 미만 도로고 여기도 8m 미만 도로니까 여기도 세로 가고 여기도 세로 가죠. 그죠? 세로가 세로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여서 그냥 세각가라고 불러요. 세각가. 세가. 그래서 세각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세로불은 이제 이거죠. 참 애매한데요. 이게. 토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거 몇 미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뭐 6미터라고 했고요. 얘는 한 도로긴 도로인데 좀 극단적으로 2m라고 하겠습니다. 2m. 도로는 있긴 있죠. 있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시골 가다 보시면 야, 도로는 있는데 참 이게 저기 자동차 통행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오토바이는 지나가고 뭐 경운기나 리어카도 뭐 어떻게 다다닥 지나가고. 그죠? 마을길, 마을 안길 있잖아요. 마을 안길. 도로는 있는 것들. 폭이 좁은 거. 이걸 세로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가할 때요. 이 세로가와 세로불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어떻게 가면 가겠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저 정도면 자동차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세로불로 봐야 돼. 아니야. 세로가로 봐야 돼. 그래서 세로가와 세로불은 평가사들마다 어떤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심지어 포장이 돼 있으면 세로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 심지어 또는 이제 여러분 포장이 안 되는 흙길 있잖아요. 흙길. 똑같은 폭인데 흙길로 되어 있는 건 또 세로불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 가셔서 고민하실 거고, 지금은 어차피 감정평가상 기준상이니까 세로가 세로불은 어차피 여러분이 평가 공부하실 때 뭐합니까? 자료를 줍니다. 세로가다 세로불이다 몇 미터다. 그러니까 그건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런 현업적인 문제에 따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세로불은 이제 세각불이 있죠. 세각불은 이제 둘 다 세로불이에요. 둘 다 세로불. 또 아까 사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아까 여기는 분명히 세로 한 면이 6m, 6m라고 가정을 했고 얘는 그러니까 세로 불이니까 예를 들어서 2m, 사거리인데 2m, 2m에 예를 들어요. 2m, 2m. 그럼 이건 세로 불이잖아요. 그죠? 세로 불, 세로 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세각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세각불. 세각불만 존재해요. 세각불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응용 문제. 토지가 있는데요. 6m 도로, 6m 도로. 그리고 여긴 뭐 1.5m 도로, 1.5m 도로. 도로는 도로야. 그 여기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세로 가죠? 여기는요. 세로 불이라고 하게요. 그럼 세로 가와 세로 불이 만났죠? 그 뭐라고 불러요? 그거 봐봐요. 있어요? 없죠? 이거는 그냥 세로 가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여기만. 이해 가십니까? 세로 가와 세로 불이 만나면 각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세로 가로 봐요. 용어로 그렇게 써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조금 가치를 뭐 하겠어요? 더 주겠죠. 여기도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용어상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도로에 그 토지가 도로의 전면에 몇 개 붙었냐 아무래도 고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정평가라는 것도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면에 붙은 토지보다 얘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가 지금 6m고 얘도 6m고 이 토지하고 여러분 이 토지하고 용어는 어때요? 둘 다. 세로 가잖아요. 얘도 세로 한 면 세로 가잖아요. 그죠? 얘도 어때요? 세로가 세로 한 면이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토지라고 그러면 어떤 게 값어치를 조금이라도 더 줄래요? 저는 이거 주겠는데요. 왜요? 도로 전면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용어상 분류는 그렇게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로는 마찬가지예요. 소로는 이제 이게 6m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8m 이상이겠죠? 8m 이상이 크게 잡아서 10m. 이해가십니까? 10m 한 면, 소로 한 면. 이해가십니까? 소로 각지는 소로, 소로 또는 소로와 세로가 이렇게 붙었을 때 이해가십니까? 이걸 소로 각지라고 그러고 중로도 중로 한 면은 이런 거겠죠? 또 12m 이상, 25m 미만. 그다음 중로 각지는 중로, 중로끼리 붙어도 중로 각지. 중로, 소로를 붙어도 중로 각지. 중로와 세로가가 붙어도 중로 각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각지라고 그러고 광대도 마찬가지로 광대 한면, 광대 소각. 광대로 광대로 붙어도 광대 소각. 광대로 중로 붙어도 광대 소각. 광대로와 소로까지는 광대 소각이고 광대로하고 세로가가 붙을 때 우리가 광대 세각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대 세각.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면 가로액지예요. 도로가 여러분 이렇게 연접해서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연접해서 안 붙고 앞뒤로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뒤로. 이걸 우리가 이면이라고, 이면 가로액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로 갑시다, 여러분. 여기가 10m예요. 여기가 퀴즈입니다, 퀴즈. 10m고 여기가 6m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10m는 뭐죠? 소로죠. 얘는 뭐예요? 세로죠. 소로와 세로가 만나면 소로각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소로각지예요. 소로각지. 각지는 각지인데 어떤 각지예요? 이면각지라고 해요. 이면각지. 이것도 각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어디로도 출입이 가능해요. 여기로도 출입할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지. 그러니까 각지와 한면은 누가 더 가격이 세다? 각지 토지인 경우와 한면인 토지가 있어요. 누가 더 가치가 세다? 각지 토지가 세죠. 그렇죠? 감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예요. 도로. 제일 중요한 게 도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폭을 구분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든 뭐 다른 분의 강의를 듣든 다 동일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때 가서 본론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오늘 그래도 도로 하나 알고 가네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도로 이면 가로 액자 있고 준각지가 있죠. 준각지는 일반적으로 각지로 보지 않아요. 중각지,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게 막다른 도로 해가지고, 니은자 모양으로, 이게 연결은 안 됐어요. 그냥, 요렇게. 이걸 준각지라고 해요. 각지는 각지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니은자 모양. 이건 중각지는 일반적으로 각지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게 회전이 가능하고 하면은 각지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간 정보, 참, 그 법률 이름도 뭐예요? 네, 이용에 관한 법률? 맞아요? 네, 공간 정보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지적법. 지적법이 좀 편한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요. 이게 행정상 도로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광로. 우리가 쓰고 있는 광대로. 비슷하죠? 대로. 왠지 대로도 광대로 같아요. 그죠? 이게 광로하고 대로는 그냥 25m 이상을 그냥 다 그렇게 보는구나. 됐나요? 중로. 중로 아까 12부터 25m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죠? 뭐 1류, 2류, 3류 뭐 이렇게 나눠 놨지만 이해 가십니까? 소로에서 제일 밑에 거 그것만 하나 동그라미 3류만 동그라미 주세요. 3류만. 이것만 좀 틀려요. 갖고 얼마 전에 기출이 됐었어요. 20회 때. 20회 때인가 21회 때인가 아마 20회 때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기출 문제를 낼 때 도로를 조건을 줍니다. 폭 몇 미터 미만의 도로다, 몇 미터 이상의 도로다, 또는 뭐 세로 가다, 소로 한 면이다, 뭐 중로 한 면이다 그렇게 줘요. 근데 그때 기출 문제 때 뭐라고 줬냐면 도로 조건을 소로 3류라고 줬어요. 소로 3류. 소로 3류라고 줬어요. 출제자가. 한마디로 낚으려고 한 거죠. 소로 3류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8m 미만인 도로죠. 그럼 우리 평가상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세로 한 면이죠. 그러니까 소로 3류를 요인 비교치를 할 때 전부 다 소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상 도로 분류는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감정평가상 도로하고 비슷해요. 똑같으니까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소로 3류만 잊지 않으면 돼요. 소로 3류는 뭐다? 세로 가다. 세로 가. 이게 행정상 도로 분류예요. 근데 우리 앞에 나온 것들은 감정평가상 우리가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현업에 가시면 다들 이제 평가사님들 그러십니다. 야, 그 세로 한 면, 그 중로 한 면, 거기 세각가야. 이제 다 알아들으셔야죠. 뭔 소리인지. 그죠? 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대지라는 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써있죠?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 이건 이따가 얘기했구나.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이거는 언제 배우죠, 이거? 1차 때 배웁니다. 1차 때 기억나시나요? 예, 1차 때 다 배우는 거예요. 1차 때 배웠더니 이게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구나.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막다른 도로,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깊이, 즉 맹지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루형 토지 있습니다. 자루형. 우리가 이걸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AC 토지, 이게 BC 토지예요. 이게 BC 토지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자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AC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축 허가가 돼요. 허가가 나와요. 근데 BC 토지는 지금 어때요? 도로가 접해 있는 건 여기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건축법상 거기 있죠? 그 막다른 도로의 깊이 10m 미만인 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깊이가
요 깊이가 뭐 10m 이상, 뭐 35m에 해당하면 이 도로 폭이 있죠. 이 도로의 폭. 이 도로의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2m를 확보해야 된다. 3m를 확보해야 된다. 뭐 6m를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결국 이거를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땅이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거 개발을 할지 말지는 소유자는 누구한테 가서 의뢰하면 돼요? 건축사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설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평가사가 되시면 누구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아는 건축사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조언을 구해야죠. 야! 제 친구 중에 건축사가 몇 명 있는데 좀 애매한 땅들이 있어요. 과연 이 땅이 건축행위가, 즉 건축허가가 나올 땅인지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사항만 알지. 전화를 하죠. 집원을 얘기하죠. 어디 몇 번지야? 그 건축 가능하겠냐? 그럼 딱 보고 그 건축 가능하겠다. 거기 또 도로를 갖다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건축 가능해. 토지 사용 승낙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또 확인을 합니다. 예. 이해하시죠? 혼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잖아요. 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 아는 것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개요 중 건축성, 건축 면적.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이제 대지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건축선이라는 게 이것도 1차 때 배우십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건축행위가 되려면요, 여기가 4m 이상의 폭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또는 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4m 이상 확보를 안 해도 돼요. 2m만 확보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4m의 도로의 폭을 확보해야 여기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요. 건축 허가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를 갖다가 건축 허가가 난다는 표현보다 이 땅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60%예요. 그럼 60%면 100제곱미터의 건폐율 60%니까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6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을 60짜리를 여기다 딱 앉힐 수가 있어요. 60짜리를. 60짜리 건물을 앉힐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이 100을 전부 다 대지 면적으로 다 보겠다는 거예요. 대지 면적으로. 대지 면적으로 인정해 줄게, 전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땅이 항상 저렇게 도로를 확보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2m 도로예요. 2m 도로. 그리고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뭐 옆에도 뭐 땅이 뭐 다른 사람 땅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뭐는 확보가 됐어요. 뭐는 붙었어요, 여러분. 도로는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된다고 한다면 도로가 붙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요. 대신에 너는 법상 몇 메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폭을. 4m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공평하게. 얘만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쪽은 1m씩 후퇴해요.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 너 1m만 양보해. 야, 너도 1m 양보해. 그럼 딱 4m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땅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었는데 여기 10이었는데 1m가 빠지니까 얼마예요? 9m잖아요. 9m. 맞습니까? 9m. 9m. 여기 또 정사각형으로 합시다. 여기 10m예요. 그럼 이 사람 땅은 원래는 100 곱하기 100인데 이 건축선 때문에 여기 대지 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몇 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90이죠. 90. 90에 건폐율 60%. 54제곱미터. 이해 가십니까? 9, 6은 54. 54제곱미터의 건물의 바닥 면적을 갖다 건물을 이렇게 앉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게 건축 허가는 나지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동차나 어떤 뭐 건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건축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1차 때 다 배웁니다. 근데 얘는 똑같이 균등하게 야 너도 좀 인내해. 너도 감수해. 나도 감수할게. 그게 되죠.
근데 반대편에 철도가 바로 지나가거나 여기 하천이 있어요. 하천 예를 들면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그리고 여기에 2m짜리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내 토지가 있어요. 내 토지가. 그러면 건축법상 4m를 갖다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도로를. 그죠? 근데 이게 철도 하천을 일로 밀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못 밀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 감수해야 돼. 내가 다. 내가 다 감수해야 되니까 건축선이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후퇴해야 돼요? 4m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2m가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하고 10이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죠. 80이.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다 건축법이잖아요. 이게 대지 면적 한정.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감정평가 하실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토지를 평가할 때 이제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뭐 분양개발법이랑 그런 걸 쓸 때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고 네가 이 토지의 최고의 개발 방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토지 가치를 내봐라 할 때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상가를 지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일종의 컨설팅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알 것도 많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건축선이고 건축이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지역 시가제한 해가지고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왜냐면 막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막 삐죽삐죽 막 보기 안 좋잖아요. 옛날 구시가지 가면 막 돌출해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딱 지정을 해. 이 건축선을 딱 지정을 해버려요. 여기까지는 건물이 뭐하라. 넘어오지 말라. 건축선만 지정해 놓는 거예요. 대신 대지 면적에서 빼진 않을게.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좀 뒤로 밀어서 좀 지어. 그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지역의 시가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m 이하의 범위 하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나 각종 보면 건축 도면 보면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건축 지정선이라고 져 있어요.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놓은 거면 아 이거는 상관이 없겠구나. 대지 면적으로 다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대신 건물 위치만 어디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 도로 쪽으로 안 가게 후면 쪽으로 좀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결국 이건 다 누가 한다? 건축사가 하겠죠. 설계는. 그죠? 설계는 건축사가 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에 대한 이제 바닥 면적, 연면적.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그 프린트 보시면서. 아,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토지의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로라고 그러죠. 도로. 그죠? 도로가 있고 또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적 사항이 있어요.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지역, 도로 조건, 그다음 형상, 지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형상이에요. 이 형상, 자, 여러분 우리 초중 나왔잖아요. 초중고 뭐 사다리꼴이 뭔지, 평행사변형이 뭔지, 뭐 정방형이 뭔지, 장방형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 저기 뭐 정방형이 있죠. 정방형은 말 그대로 대표적인 정사각형. 근데 여러분 실제로 토지가 정사각형 모양이 정확하게 10m짜리가 있으면 이건 정방형이겠죠. 그죠? 근데 꼭 이게 아니어도 어디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10%. 1대 1.1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1대 1.1.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10m예요. 한쪽이 10m예요. 그럼 나머지 1.1이면 11이죠. 11이니까 뭐 2 내라고 그랬으니까 10.8이다. 그럼 정확하게 정사각형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뭘로 봐주겠다? 정방형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을 어떻게 판단하냐?
주된 전면 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10 곱하기 10이에요. 이거 무슨 형? 정방형.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20, 10이에요. 일단 어디로 길어요? 일단 길죠. 장방형이죠. 장방형인데 어떻게 길어요? 가로로 길어요? 세로로 길어요? 얘하고 차이가 둘 다 길잖아요. 얘는 어디로 길어요? 가로로 길죠. 가로 장방형. 참 쉽네. 가장형. 얘는 어디로 길어요? 세로로 길잖아요. 세로 장방형. 세장형. 그렇게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방형, 가로 장방형, 세로 장방형. 사다리형은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사다리형. 사다리꼴 정의가 뭐예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평행한 거잖아요. 서로 마주 보는 한 변이 평행한 거. 나머지는 어떻게 상관없고요. 그죠? 사다리형. 자, 삼각형을 말 그대로 이제 삼각형이죠. 뭐 삼각형도 여러분.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땅이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 삼각형. 이거 역삼각형 토지. 예. 오히려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느낌으로.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면적이 똑같아요. 느낌으로. 1번, 2번. 1번. 여러분 평가사 됐네. 왜요? 전면 도로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게 뭐예요? 이거 만약 건축하려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걸로는 지금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너 여기 막 확보해서 도로 몇 메터 확보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땅 모양이 안 좋잖아. 둘 다 안 좋지만 그나마 얘가 낫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동일 로변에 있을 때 정방형이 높을까요? 가장형이 높을까요? 땅값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예요. 이것도 그 지역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정방형 토지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형 토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지역은 세장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느낌만 왠지 반듯반듯하면 뭐 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뭐 하기가 좋겠네. 하지만 가치 수준이 꼭 그게 좋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느낌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반듯반듯하고 좀 그런 토지가 좋지. 이렇게 막 뭐 이런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평가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진짜 지적이. 그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형상을 정할 수가 없다. 무슨 형?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형. 부정형. 이해가십니까? 부정형. 이런 건 부정형 토지. 아까 전에 제가 자루형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볼록 이런 거 자루형 이런 거. 그렇죠? 자루형 토지가 감가가 좀 심합니다. 자루형 토지가 감가가 가격이 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도심지에서는 자루형 토지가 좀 감가가 심해요. 왜냐하면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형상이 이제 이런 거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지세 방위예요. 간단하게 뭐만 기억하시면 되면 15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5도. 경사도 15도. 경사도 15도를 기준으로 15도 이하인 것은 전부 다 0도부터 15도까지는 우리가 완경사라고 그러고, 자, 평지라는 건요, 이 도로, 간선도로나 주위의 지형지의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는 우리가 평지라고 불러요. 평지라고. 근데 조금 누가 보더라도 약간 경사가 있다. 근데 그 경사가 15도 이하다. 그럼 완경사고, 15도 이상이다. 자, 이상이 아니라 15도 초과다. 그거 우리가 극경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 공부할 때는. 왜? 자료로 다 준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자료로 주는데 완경사지다, 극경사지다, 뭐 평지다. 자료로 주는데 가끔 출제위원이나
팀장이나 그 사람들이 장난을 치죠. 경사도가 16도인 토지다. 16도? 뭐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15도. 15도.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갖다가 이제 요즘 그 추세가 이런 걸로 장난치진 않아요. 이런 걸로. 자, 방위는 주거용과 뭐만 우리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 의한 표준지를 갖다가 할 때 그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방위는 주거용하고 임야,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조사를 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용 토지는 방위 표시 안 해줘요. 주거용 토지는 방위가 중요하잖아요. 옛날부터 남향사냐, 동향사냐, 북향사냐. 남향이 좋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 분들은 남향 좋다고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더라고요. 빛이 안 들어오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막 좀 기운이 음습하고. 이 방향은 주거용은 주된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팔방이 해가지고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안입니까?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여기다 쓸 걸 그랬네. 북, 남.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동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그럼 도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그럼 자기가 도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도로에서. 도로에서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외우냐에 따라서지만 도로에서 바라볼 때 빛이 어디로 들어가요? 도로에서 볼 때 출입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그죠? 동양이 아니에요. 서양이에요. 서양. 이해하십니까? 이쪽은 뭐예요? 동양이에요. 이쪽에 있으니까 서양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남쪽이 여기인데? 북쪽이 여기고? 그럼 이거 북향이잖아. 그게 아니라 도로 쪽에서 바라볼 때 이쪽에서 봐야 되니까 남향이란 얘기고 이쪽으로 가니까 북향이란 얘기고. 이해가십니까? 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세는 지세가 아니라 이제 방위에서 이제 임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산이 이 경사가 어느 쪽 땅바닥으로 향하는 게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냐?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해? 서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서양이라고 해요. 서양. 임야 할 때 방위 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아셔야 되고 요거 갖다가 장난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거의 다 자료로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언제 중요하다? 수습 1년차 끝나고 수습 1년 하고 소속 2년 하고 그러면 만 몇 년? 3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제 표준지 조사평가자로 들어가요. 법인에서 그 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는 법인이라면 여러분을 집어넣겠죠. 야, 올해 표준지도 할 때 됐다. 표준지 들어가. 알겠습니다. 어디래? 제 지역 제가 담당하는 게 전라북도 군산인데 군산시 표준지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표준지 제가 한 1200필지 정도 해요. 표준지 조사 표준지 그게 1200개 정도 되는데 그럼 1200개 정도 되는 땅에 별의별 땅이 아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28종 있었잖아요. 지목. 별의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향도 다 표시돼 있죠. 딱 그 목록 보고 가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토지 보고 방향 맞네. 맞고 각지 맞고 도로 조건도 맞고 이용 상황도 맞고 그거 다 보고 현장 가서 다 보고 들어와서 이제 가격 내는 거예요. 가격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자, 넘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m 이상 도로에서는 바로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후퇴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건축 면적은 이제 건축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 바닥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수평 투영 면적. 하늘에서 빛을 쏴요. 빵 쏴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실제로 건축된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옆에가 어때요?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처마라고 하잖아요. 처마. 그죠? 건축법상 처마라고 하는데 그럼 빛을 갖다 딱 쏴버리면 딱 여기에 떨어지잖아요. 여기. 요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거를 건축 면적으로 본다. 그 소리죠. 이해가십니까? 위에서 빛을 쐈을 때 수평으로 투영되는 면적.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토지는 상관없는데 임야 있어요. 임야. 임야가 극경사지야 막 이렇게 있는데 임야가 막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임야 면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야 면적도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빗을 쏘면 어떻게 깔려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깔리지 않을게. 그렇죠? 우리가 그 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전부 다. 자, 즉 대지 면적 위에 자 아까 대지 면적 대하고 대지 면적이 틀렸죠? 대지 면적이 훨씬 크죠? 대지 면적이 원래 그 대인데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짜리 토지인데 실제로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뭐 때문에? 뭐 건축선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대지 면적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다. 이게 건축 면적. 그럼 이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건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건폐율. 그 건폐율은 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용도 지역, 뭐 용도 지구 각각 그 토지의 공법상 제한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죠. 60%짜리다, 40%짜리다, 20%짜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볼 때 그 계획관리지역이나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땅값을 비교할 때 가장 1차적인 논리는 뭐냐면 건폐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건폐율의 차이. 물론 사람의 이제 그 뭐 활동 영역도 있겠지만 그 이제 건축 면적이라는 게 그거고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프린트 보시면 이제 바닥 면적, 연면적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뭐 그 1차 때 다 하셨던 거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1, 2, 3, 4, 5 B1 B1 이렇게 있어요. 연면적은요. 이 바닥 면적이 이 바닥이 100짜리예요. 100짜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연면적은 얼마예요? 600제곱미터죠. 그쵸?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은. 그쵸? 그런데 1차 때 배우셨잖아요.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 있잖아요. 그거는 뭐를 제외한다? 뭐 지하 빼고 뭐 기계실 빼고 뭐 주차장 빼고 뭐 위에 뭐 무슨 공동으로 뭐 이용하고 있는 뭐 어린이 시설 뭐 그거 빼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죠? 용적률 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가지고 그 로마자 4번 보시면 건폐율 및 용적률 이게 저기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어떠다? 조금 틀리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토지가 100짜리가 있어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500%래요. 500%. 500%. 500%.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제가 연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건물의 연면적.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돼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500이에요, 50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하고 60이죠. 그럼 건축 바닥에 대해 가장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게 몇 짜리란 얘기예요? 건폐율이 60%니까 60이잖아요, 60. 그죠? 60짜리잖아요, 60짜리. 그럼 60짜리를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500이 되게끔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는 빼주겠다. 지하는 빼고 뭐는 빼고 하니까 어찌됐든 결국 계산되는 거는 500이에요, 500. 이해 가십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도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공부 보는 방법이에요. 공부. 공적 장부 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1차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등기부 등본 볼 줄 알아요? 정확하게? 못 보죠. 뭐 건축물 관리 뭐 처음 보죠. 이 공부하니까 뭐
건축물 대장을 알지 뭐 평상시에 뭐 떼어볼 일이 있습니까? 그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제 아는 거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바닥 면적 이렇게 쌓인다. 최적 개념이다. 자, 건폐율 용적률에 관련된 거 이제 이런 내용이죠. 1차 때 다 공부하셨으니까. 자, 공적 장부. 자, 공적 장부 보겠습니다. 공적 장부 줄임말 공부. 자, 요것만 써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마지막 갈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토지 건물, 자, 권리관계, 법적 소유권 여부죠, 일종의. 뭐 소유권이나 뭐 그냥 권리라고 합시다. 그냥 크게 얘기해서 권리.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 우리가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오늘 볼게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제 물적상. 자, 권리관계라는 건 뭐예요? 누구 거냐? 내 거다. 이해관계인이 누가 있냐? 저당권자가 누구냐? 그런 거. 이해가십니까? 그럼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토지에는 뭐가 있다? 토지, 등기, 정확한 공식 명칭은 이겁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옛날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말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소위 그냥 등기부 등본이라 해도 뭔 말인지 알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이해가시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뭐다?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집합건물도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해가십니까? 물적관계는요. 이 토지가 과연 면적은 어떻게 생겼고 뭐는 뭐냐? 물리적인 관계. 이거 대장을 봐야 돼, 대장. 크게 얘기하면 권리관계는 우리가 그래서 통칭해서 뭘 본다? 등기를 본다는 거고, 물적관계는 뭐 기준이다? 대장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장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아까 임야인 경우는 임야 대장이겠죠?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관리 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 얘는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기본적으로 권리관계와 물적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공법상 제한에, 이 토지는 공법상으로 어떤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개발 여부나 이 토지의 어떤 걸 체크하셔라 했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안. 어차피 이게 지금 시간이 5시까지인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나요? 잠깐 쉴까요? 아니면 그냥 안 쉬고 좀 해서 좀 빨리 끝낼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좀 쉴까요? 네, 그래요. 좀 쉬었다가 그럼 이제 지우지 마시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앞에 거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데 오늘 와가지고 그래도 이 공부를 볼 줄 안다. 이 공부를 볼 줄 모르면 평가사가 아니에요. 평가사가. 그쵸? 여러분 이 공부 보실지 모르잖아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이제 이 공부 보는 법에. 잠깐 쉬겠습니다.